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휴대폰을 찾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현대판 노예 제도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면요. 이 작고 빛나는 사각형 기기는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고 시간을 훔치며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인 주의력, 집중력을 어디에 쏟을지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스토아 철학의 단 하나의 핵 하크우를 활용하여 이 디지털 감시자를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순종적인 하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몇 시간의 여가 시간, 맑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줄 하나의 철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방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앱들은 수천 명의 똑똑한 엔지니어와 심리학자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의를 최대한 오래 사로잡고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피드, 빨간색 알림 배지, 예측 불가능한 보상, 변동 보상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뇌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해킹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도구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등장합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극작가 세네카가 실천했던 이 고대 로마 철학은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기기 설정,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술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이 기업의 목적이 아닌 우리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기술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핵심 무기인 통제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이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앱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휴대폰 자체라는 물리적 대상과 그 운영체제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끝없는 토끼굴로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앱들은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 여러분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무엇일까요? 휴대폰을 손에 쥐기로 한 당신의 결정, 아이콘을 누르기로 한 당신의 결정, 알림을 허용할지 차단할지 정하는 당신의 결정, 심지어 밤에 휴대폰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것도 당신의 결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권고합니다. 유튜브가 끊임없이 다음 영상을 추천한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필요로 할 때만 유튜브를 사용하고 유튜브가 원할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능동적인 기기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전략은 이 간단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휴대폰의 본질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도구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결국 망치나 드릴과 같은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목수가 매 순간 망치를 집어들고 그걸 쳐다보며 쓰다듬고 혹시 새로운 기능이라도 생겼는지 확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수단에서 목표 그 자체로 바꿔버렸습니다. 스토아 철학적 관점은 사물의 본래의 목적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오락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뉴스의 근원지도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여러분이 부여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길 찾기, 사진 찍기.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도구를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덧붙여진 부차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도구에 어떤 임무를 맡기고 있는가? 만약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냥 다시 내려놓으세요. 이 연습은 지루함은 곧 휴대폰이라는 무의식적인 자동 연결 고리를 끊어내고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사용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를 자주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란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디지털 세상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시간은 가장 귀하고 다시 채울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의미 없이 피드를 스크롤하며 흥미로운 것을 찾는 데 낭비하는 매 순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빼앗긴 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소중한 사람, 충분한 휴식, 그리고 깊은 생각에서 빼앗긴 시간이죠. 하루가 끝날 때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제시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은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의 휴가 영상 같은 짧은 비디오를 보는데 2시간 47분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삶에 거의 3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디지털 메멘토 모리를 실천하는 것은 시간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휴대폰은 이 귀한 시간을 태워버리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 화덕에 1시간을 더 던져 넣을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에 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다음 원칙은 바로 사전 의도입니다. 어떤 스토아 철학자도 목표를 정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을 인생의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아무런 의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진동이 울려서 혹은 그저 심심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간단한 규칙 하나를 적용하십시오. 의도 없이는 행동도 없다. 손가락이 화면에 닿기 전에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지금 당장의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날씨를 확인하고 싶은가? 엄마에게 온 특정 메시지에 답장을 하려는 것인가? 저녁 식사 레시피를 찾으려는 것인가?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뭐 새로운 거 없나 둘러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표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의도를 명확히 하는 순간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대듯 전화기에 접근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빠져나오십시오. 옆의 앱들을 방황하거나 잠깐만 봐야지 같은 행동은 금물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훈련이며 시간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지력까지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치, 즉 운명의 개념은 불편함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대폰을 잡게 되는 주요 계기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죠. 줄 서 있을 때의 지루함,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 또는 어려운 일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감.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마취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디지털 마취제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불편함을 사랑하세요. 지루함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사색하고 창조하며 세상을 관찰하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어색한 침묵은 상대방과 더 깊은 관계를 맺거나 단순히 고요함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휴대폰으로 즉시 손을 뻗는 대신 그저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감정을 관찰해보세요.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반응하나요? 그 순간의 불편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최고의 아이디어와 진정한 삶은 바로 이 멈춤의 순간에 탄생합니다. 가상세계로 도피하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세요. 거친 모습까지 포함하여 당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실전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노예의 구조부터 시작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알림입니다. 화면에 뜨는 팝업 하나, 울리는 소리, 심지어 진동까지. 이것은 노예에게 관심을 요구하는 주인의 외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충직한 하인처럼 즉시 반응합니다. 해방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알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모든 앱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앱이 지금 당장 나의 주의를 요구하는가? 한두 시간 혹은 저녁까지 기다릴 수 없는 중요한 정보인가? 99%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알림은 연락처에 있는 실제 지인의 전화와 메시지에만 남겨두세요. 업무상 매우 중요한 경우라면 직장 메신저 정도만 허용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게임, 쇼핑, 이메일 등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침묵해야 합니다. 정보를 언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즉 앱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심리입니다. 그 순간을 참고 견뎌내세요. 며칠만 지나면 여러분은 놀라운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머니 속의 고요함이 곧 머릿속의 고요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꿀팁은 바로 시각적 절제입니다. 우리의 눈과 뇌는 밝고 화려한 색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알림창의 빨간색 아이콘이 빨간색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색은 위험과 긴급함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밝고 선명한 앱 아이콘들은 마치 예쁜 포장지에 쌓인 사탕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든 것에 절제를 실천했듯이 우리는 그 원칙을 휴대폰 화면에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흑백 모드, 즉 회색 음영 모드로 전환하세요.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에서는 개발자 설정이나 접근성 설정을 통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줄까요? 바로 기기가 가진 도파민 유혹을 즉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이콘들은 갑자기 지루하고 흥미없게 변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볼품없는 흑백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동영상을 보는 마법 같은 즐거움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화려한 장난감이 아니라 오직 기능에 충실한 도구로 바뀝니다.
여전히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나를 봐, 나랑 놀아줘 라고 외치지 않게 되는 거죠. 딱 하루만이라도 이 모드로 사용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을 집어드는 횟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고 스스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밝은 디지털 세상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언제나 가장 쉬운 길, 즉 최소 저항의 길을 택하죠. 소셜미디어 아이콘이 홈 화면에 있어 손가락 한 번만 터치하면 될 정도로 가깝다면 뇌는 여러분의 의식적인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앱을 실행시킬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앱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유익한 장애물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메신저, 그리고 모든 오락용 앱의 아이콘을 홈 화면에서 제거하세요. 그곳에는 전화, 시계, 달력, 지도 같은 필수 기능만 남겨두십시오. 두 번째, 이 앱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넣고 그 폴더를 가장 마지막, 즉 세 번째나 네 번째 페이지로 옮기세요. 해당 앱에 접근하려면 여러 번 스와이프를 하고 폴더를 탭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급 단계입니다. 아예 아이콘을 삭제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서만 앱을 실행하세요. 매번 의식적으로 앱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몇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단어를 입력해야 하는 이 미세한 장벽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자동적인 습관을 무너뜨리죠. 이 장벽은 여러분의 의식에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단 0.5초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고 여러분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다시 넣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함과 불필요한 것의 제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곧 정신적 명료함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의 휴대폰에도 적용하여 냉정하고 무자비한 디지털 청소를 시작해 봅시다. 설치된 모든 앱 목록을 엽니다. 이제 그 목록을 훑어보며 각 앱에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지난 한 달간 이 앱을 사용했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즉시 삭제하세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30초 만에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지 않는 앱은 단순히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각적 소음이고 잠재적인 알림의 근원이며 또 하나의 주의 산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해지세요. 6개월간 손대지 않은 게임은요? 삭제. 딱 한 번 실행해본 사진 편집 앱은요? 삭제. 대화 2개만 남아있는 10번째 메신저 앱은요? 삭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오직 정기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만 휴대폰에 남기는 것입니다. 세네카가 책이 몇 권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책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이 10개뿐이더라도 그 10개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도록 하세요. 휴대폰이 굳이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곁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나 TV를 들고 다니지 않듯이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적인 접근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 그리고 시간적인 경계를 확실히 정하는 겁니다. 이제 휴대폰 청정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역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일반 알람 시계를 하나 장만하시고
휴대폰은 주방처럼 다른 방에 둔 채 충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잠들기 전 무심코 SNS 피드를 보게 되는 유혹을 없앨 수 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림을 확인하는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정구역은 식탁입니다. 식사 시간은 오직 음식에 집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교감하는 시간이지 콘텐츠를 무작정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경계는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1시간과 마지막 1시간은 화면 없이 보내기라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첫 1시간은 스트레칭, 명상, 하루 계획, 아침 식사 등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잠자리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에 빼앗겼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휴대폰은 정해진 시간에만 잠시 접견하는 손님일 뿐, 여러분의 삶에 24시간 머무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긴급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해야 하고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정보의 99%는 당장 그 순간에 여러분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집중력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는 일괄 처리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5분마다 이메일, 메신저,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대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대를 따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3번입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6시처럼요. 이 정해진 시간 동안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할애해서 쌓여있는 모든 메시지와 알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 앱들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일, 공부 또는 휴식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는 우체부가 일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우체부는 5분마다 편지 한 통씩을 가져다 주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모든 우편물을 한꺼번에 배달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우체부가 되어보세요. 이러한 시스템은 불안감을 낮추고 혹시 누가 내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끊임없는 긴장감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주 작은 방해 요소들로 산산이 조각났던 엄청난 양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마치 톱과 현미경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만능 맥가이버 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의 기기가 알람, 책, 플레이어, 메모장, 카메라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기기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인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하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 분리 언번들링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화된 기기에 본연의 임무를 돌려주세요.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알람 시계, 전화기가 아닌 것을 하나 구매하세요. 이 작은 투자가 휴대폰을 침실에 가져가지 않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작은 수첩과 펜을 들고 다니세요. 이는 휴대폰을 켜는 것보다 훨씬 빠르며 잠깐 소셜미디어나 확인해 볼까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독서를 좋아한다면 이북 리더기를 장만하세요. 이 기기는 오직 읽기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집에 남아있다면 오래된 mp3 플레이어를 꺼내서 음악을 들으세요. 스마트폰에서 기능을 더 많이 덜어내고 전문 기기의 역할을 돌려줄수록 여러분이 휴대폰을 손에 들 이유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다시 단순한 전화기가 될 것입니다. 게으름과 미루기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아닌 말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밤에만 사용하는 마법 같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해 금지 모드죠. 하지만 누가 낮에는 방해를 받아도 괜찮다고 했나요? 집중하고 조용히 지낼 당신의 권리는 신성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외부의 방해가 침투할 수 없는 마음속의 공간, 즉 내면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는 당신의 내면 요새를 지키는 디지털 성벽입니다. 이제 낮 시간에도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업무에 착수했나요? 한두 시간 동안 모드를 켜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려고요. 켜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 중이신가요? 망설이지 말고 켜세요. 혹시 중요한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드의 설정에는 보통 즐겨찾기, 연락처를 지정하여 특정 전화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이 닿을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주의 집중이 독립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바쁩니다. 저는 제 삶을 사는 일에 바쁩니다. 제가 한가해지면 다시 연락하거나 답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닌 힘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수많은 콘텐츠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끝없는 뉴스레터, 수백 개의 텔레그램 채널, 수천 개의 계정 구독. 이는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끊임없는 정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세네카는 모든 곳에 있으려 하는 것은 결국 아무데도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산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엄격한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메일을 열고 읽지도 않는 광고성 및 정보성 뉴스레터는 가차없이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소셜미디어와 텔레그램 구독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각 채널이나 계정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실질적인 이익이나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구독하는 것인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질투를 유발하거나 단순히 피드를 쓰레기로 채우는 모든 것에서 과감하게 구독을 해지하세요. 목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단 10개의 채널만 남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채널이어야 합니다. 정보 환경을 정리하는 것은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즉시 숨쉬기가 편해지고 사고가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습관의 힘을 자주 간과합니다. 휴대폰이 항상 주머니나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연장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휴대폰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끊으려면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막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우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는 습관부터 멈추세요. 대신 가방이나 백팩에 넣어두세요. 집에 있을 때도 방에서 방으로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현관 선반처럼 특별한 장소를 정해두세요. 집에 도착하면 휴대폰을 그 전용 주차 공간에 두는 겁니다. 휴대폰이 필요하면 일어나서 그곳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단순한 행동이 엄청난 수의 충동적인 확인을 차단해 줍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사실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횟수에 놀라실 겁니다. 거리를 만들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장소에 놓여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별개의 사물일 뿐입니다. 이제 좀 더 심화된 정신수련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수련법 중 하나는 바로 부정적 시각화입니다. 그 핵심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돕고 상실의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자, 이 기법을 스마트폰에 적용해 봅시다.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을 영원히,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분명 패닉에 빠지고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심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할 것이고, 백업을 해두지 않았다면 몇몇 사진들을 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엔요.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일하고, 산책하고, 먹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이 기기의 중요성을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용하긴 하지만 삶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이 기기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호하고 확인해야 할 보물이었던 전화기는 평범한 물건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장나거나 잃어버려도 스토아 철학자처럼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닌 그저 불편함일 뿐이니까요.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맥락에 대입하면 자신의 디지털 적수, 더 정확히는 디지털 습관을 파악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모두 스크린 타임 또는 디지털 웰빙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통계에 찍힌 숫자들이 두려워서 확인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이 도구를 자신을 자책하는 용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사용해 보세요. 통계를 열고 마치 과학자가 자료를 관찰하듯이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사용합니까? 어떤 앱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나요? 한 시간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집어듭니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이 숫자를 사실,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이 데이터는 당신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 데이터는 당신의 약점과 무의식적인 자동 행동 패턴을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앱에 하루 1시간씩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인식입니다. 이 기록을 자신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척 상황을 추적하고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금지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뇌는 공백을 싫어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링하는 습관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뇌는 그 빈자리를 채울 다른 행동을 찾을 것이고 그게 아마도 이전만큼이나 무익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습관을 없앨 때는 즉시 새롭고 더 건설적인 습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원칙입니다. 미리 휴대폰에 손이 가는 충동적인 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대체 행동 목록을 준비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줄을 서 있을 때는 휴대폰 대신 심호흡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면 휴대폰 대신 잠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집에서 따분함을 느낀다면
휴대폰 대신 근처에 있는 책을 집어들거나 팔굽혀펴기를 몇 회 시도해 보세요. 이 목록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모니터에 붙은 포스트잇이든 지갑 속의 메모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동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준비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뇌는 이러한 새로운 반응에 익숙해지고 결국 해당 상황에서 휴대폰을 찾던 충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위험은 값싸고 빠르며 끊임없이 공급되는 도파민입니다. 좋아요, 새로운 영상, 재미있는 짤방 밈 등 이 모든 것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죠. 그 결과 복잡하고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 현실 세계는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의 근원은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오프라인에서 기쁨과 놀라움을 찾도록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관찰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건물의 건축 양식, 하늘의 색깔,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표정이나 모습을 포착해 보세요. 식사 중에는 영상을 보지 말고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하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휴대폰에 정신을 팔지 말고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여 상대방의 표정과 억양을 세심히 관찰하세요. 현실 세계에서 즐거움을 얻는 법을 배우세요. 현실은 그 어떤 디지털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깊고 흥미로우며 풍부합니다. 현실로부터 더 많은 양질의 도파민을 얻을수록 스마트폰에서 오는 값싼 대리만족 대체품은 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째 단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개인의 수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범을 통해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즉시 그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여러분은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않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훨씬 더 집중력 있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진정으로 집중하는,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해악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까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평온함과 명료한 의식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 테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의 말을 빌려 다시 말하자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디지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자유를 찾는 길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노예 상태를 인지하는 것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토아 철학의 실천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핵심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놀라울 만큼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자리는 당신 삶의 왕좌가 아닌 도구 상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자유란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해방시키는 내면의 자유임을 가르칩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소유할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스마트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대인의 삶을 위한 실천 철학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주된 앱은 무엇이며 이 20가지 팁 중 오늘 당장 시도해볼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서로 지지합시다.